안녕하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카메라 2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파나소닉에서 새로 나온 몇 가지 기종에 대해서 구매에 고민을 하고 있다. 돈도 없는데 자꾸 카메라만 사는 그런 게 우리 스타일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 중에 3가지 기종 고민 중에 가장 저의 스타일과 좀 맞다라고 판단되는 기종 하나를 딱 골라서 구매를 했어요. G9 Mark II입니다. G9 Mark II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 느낌은 그냥 왜 이렇게 조그맣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체감 크기는 소니의 A7C 정도 크기인데 뭔가 DSLR 같은 그런 외형을 좀 갖고 있고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카메라는 좀 이렇게 묵직하니 좀 큼직해야 찍기도 좋고 굴리기도 좋다 뭐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에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처음에 박스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기본 스트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본체 뭐 이렇게 요즘 추세대로 심플하게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심플하게 뭐 불필요한 것들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충전기가 없다라는 거. 충전기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안 껴주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사자마자 카메라 본체에다가 USB 라인 물려가지고 충전하는 거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만듦새는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다 패스할게요. 전체적으로 뭐 단단한 느낌 들고 뭐 그렇게 막 산티나게 마감 처리는 안 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메모리 카드 쪽 삽입하는 커버 덮개 부분의 마감 처리가 그냥 밋밋하게 산티나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어서 좀 불만스러웠고 이렇게 손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이격하는 느낌 이렇게 덜거덕거리는 아주 살짝 그런 느낌이 딱 단단하게 체결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촬영할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작 다이얼들 배치라든지 펑션 키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 키들을 재배치하는 거 이런 건 뭐 굉장히 편했고 메뉴들도 굉장히 직관성이 좋아서 그냥 조이스틱으로 한 방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빠르게 내가 원하는 커스텀 키들을 세팅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또 아쉬운 부분은 카메라 셔터 쪽에 있는 조작 레버의 그 마감 처리 그러니까 돌기를 만드는데 조금만 더 라운딩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가공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가공을 했으면 좀 더 고급지지 않았을까. 너무 이렇게 나사산처럼 막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서 약간 좀 저렴해 보여요. 지금 찍고 있는 이 1260 기본 렌즈도 이 줌링이나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 나사산이 너무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서 왠지 모르게 좀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선입견일 수도 있고 그동안 다른 브랜드들의 렌즈들을 만져보다가 오래간만에 또 파나소닉 렌즈를 만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종 조작 링의 그 돌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가공이 되어져 있어서 산티가 좀 난다. 그런 거 말고는 전체적인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족스럽습니다. G9 Mark II를 구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셀카 동영상 찍을 때 AF의 편리함. 저쪽에 OD Mark IV도 AF 잘 먹고 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잘 안 먹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가벼운 카메라. 뭐 동영상을 찍어봤더니 명불허전. 역시 파나소닉의 동영상 처리 엔진은 예나 지금이나 만족스럽습니다. 기본적인 색감 같은 것도 만족스럽고 촬영했을 때 파일의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4K 24p로 지금 찍고 있는데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그럴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고 일단 파일의 용량이 모르겠어요. 그냥 체감상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AF 성능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뭐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은 살짝 헤매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잘 따라다니는 느낌입니다. 파나소닉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AF 성능만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이런 하이엔드급 유저들은
유저들이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지고 더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나마 현재 G9 Mark II를 경험을 해보니까 왜 중고 시장에 이 카메라가 안 보이는지 알 것 같아요. 샀으면 안 팔 것 같아, 느낌에. 그만큼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카메라를 접하고 나서 동영상을 많이 찍을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동영상보다는 사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사진 촬영의 재미를 G9 Mark II가 다시 저에게 또 선사하고 있습니다. 리코 GXR에다가 올드렌즈 물려서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 이 루믹스 G9 Mark II 이 카메라에다가도 올드렌즈 물려서 촬영을 해보니까 그 GXR의 느낌, 그 묘한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컬러도 그렇지만 정말 요즘 재미 들여가지고 이 카메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라이카 모노크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카 모노크롬 모드, 거기에다가 1:1 사이즈, 정사각형 사이즈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작감이라고 하는 거, 카메라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찍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좋은데요. 라이카 모노크롬 모드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진 스타일? 예. 이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거, 흑백 사진이라고 하는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군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가 그렇게 또 시장에서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 구간별로 다 구매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1260 이 기본 렌즈, 이런 렌즈 물려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필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찍고 있지만 앞에 ND 필터 8짜리 끼워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왜 똑같이 저 사람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촬영을 하는데 왜 저런 느낌이 안 나오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부가적인 장치들, 그런 것들 좀 고민해서 촬영하고 그러시면 원하는 결과물들 잘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후처리 색보정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게으름을 피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촬영할 때 이렇게 OD Mark IV의 기본적인 색감, 그 다음에 오늘 G9 Mark II 첫 동영상, 공식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느낌들, 그냥 이런 느낌들로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공개하고 배포하고, 이런 느낌이 좋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를 물려서 동영상을 찍어봤거든요. 그 질감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이 카메라에다가는 아나모픽 렌즈를 끼워서 모노크롬 모드, 라이카 모노크롬 모드로 촬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질감 표현이 너무 소름 끼치게 저는 만족스러웠었어요. 이 빛을 표현하는 게 렌즈긴 하지만 그 렌즈가 받아들이는 그 빛을 이 카메라 하드웨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루이 아나모픽 35mm 렌즈를 이 G9 Mark II에다 끼워가지고 활용을 해봤는데, 찍는 순간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는데도 굉장히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었어요. 내돈내산 리뷰고요. 협찬 이런 거 없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하는 동영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쓰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장점은 라이카 모노크롬 모드라고 하는 그 모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좀 탄탄하다. 저는 이 카메라는 케이지라든지 이런 거 안 씌울 생각이에요.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도 안 할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이 카메라에다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모니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카메라, 카메라 본체 그대로 그냥 쓸 생각이에요. 어차피 기스나고 칠 까지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업고 갈 생각 있는 카메라입니다. 파나소닉들은 늘 그랬어요. 파나소닉들은 늘 케이지 같은 거 안 씌우고 그냥 생카메라로 써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도장 만듦새였거든요. 그리고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세팅하거나 촬영할 때 100커트 미만, 10신 미만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약간 그 왼쪽 부분이 약간 좀 미지근해지는 느낌? 그런 발열도 좀 느껴졌었는데, 지금도 한 17분, 18분 정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뻗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 같은 경우에 스틸 촬영으로 한 이틀 찍었나? 이틀 동안 한 50장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완충되고 나서 2칸 정도 남아있는 배터리 하나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효율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표현해드리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카메라 배터리 완충하고 나서 이틀 동안 100장 정도 찍었을 때 배터리가 한 2칸 정도 남더라. 총 5칸 정도에서 2칸 정도 남더라.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충전 시간은 한 3-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에 직접 충전 라인을 카메라 바디에 직접 꽂아갖고 충전한다는 행위 자체가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충전기를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충전기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총평은 카메라의 외관 만족스럽고요. 카메라의 조작 느낌 약간 좀 작은 느낌이어서 이런 세부적인 버튼 조작 같은 데 있어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오 조작 같은 것을 좀 하고 있었고, 지금 크기에서 한 5% 정도만 조금 키워주면 어떨까 카메라를. 근데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다른 분들은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제 개인 취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조작 느낌,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편의성, 메뉴의 어떤 직관적인 편의성,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하고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는 그런 메뉴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이 재부팅되는 그 느낌이 살짝 느려요. 그리고 카메라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리뷰를 할 때 조금 느리더라고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반응 안 하고 한 0.5초 정도 잠깐 얘가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전문 리뷰어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제 느낌대로 제가 카메라를 활용을 할 때 저한테 이 카메라가 피드백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동영상도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찍어보고 싶고 카메라 스틸 이미지도 남들하고 좀 다르게 찍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남들과 좀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 구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갑자기 카메라 파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적절한 가격에 카드 할인까지 받아서 거의 200만원대, 거기다가 부가세 빼면 한 180만원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가성비가 훌륭한 좋은 카메라고요. 부가 장비 구입할 생각 별로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재밌게 가지고 놀 생각입니다. 틈틈이 G9 마크2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용기 틈틈이 올려드릴게요. 파나소닉의 색감, 파나소닉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 저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